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15년 5월 5일 한국과 베트남은 자유무역 협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후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연간 약 9억 1,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1,000억 원 이상의 섬유, 의류, 플라스틱, 소재, 자동차 부품 등 265개 이상의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FTA 체결로 양국의 교역 규모가 급성장한 것이죠. 2015년 약 365억 달러에서 지난해 약 66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코일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꾸준히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다른 무역 국가들과 교역량에서 대체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인 지금 베트남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을 유치받아 제품을 생산해 수출을 하는 신흥국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많은 투자를 받아야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은 얼마 전 갑작스럽게 한국에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국은 막아놓고 여행객들의 항공권 환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베트남을 신뢰하기 어렵게 되자 자연스럽게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베트남은 줄어든 투자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일본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유통 분야 위주로 투자된 일본의 자본은 제조업에 투자된 한국의 삼성이나 LG처럼 많은 양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투자의 질이 달랐던 셈입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미국은 베트남이 환율을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보복 조치인 환율 상계 관세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이 지난해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절하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상무부에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자연스럽게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이달 내놓은 보고서는 올해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발표하며 다시 큰 폭으로 낮추었습니다. 지난 6월 전망치는 4.1%였습니다. 당초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 베트남이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가 코일9 충격을 반영해 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물 경제 충격도 큽니다. 베트남 전국 8천여 도소매 업체들은 영업 중단 또는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국가사업등록부에 따르면 베트남 내 40%에 가까운 도소매 업체가 이 같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최근 1년간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베트남에 제대로 된 참교육을 전해줬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했는데요. 이번 조사 대상 물품인 합판은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천억 원 수준으로 베트남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합니다.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베트남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 것인지 한국에 대놓고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최근 공식 석상에서 응우엔 부퉁 주한 베트남 대사가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에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베트남은 정책적으로 외투 기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가고 있다며 미중 무역 갈등으로 베트남은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삼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응우엔 퉁 베트남 대사는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베트남은 미국 시장을 점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날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삼성이 최근 베트남에 연구개발센터를 개설한 사례를 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한국 기업의 생산 체인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입국 관련 절차와 베트남 내 격리 조치와 관련해 감염병 사태 종식 전까지 투자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베트남은 한국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두 개 항공사들의 노선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업을 위해 출장차 방문 등 입국자들에게 새로운 입국 절차 규정을 적용하는 등 베트남 왕래가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정부가 코일9 사태 이후 외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했는데 첫 번째 초청국이 한국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신흥 강자인 베트남 입장에서 경제 협력을 비롯한 한국과의 우호 관계 증진을 그만큼 중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17일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베트남은 강 장관의 입국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배려로 호응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뒤 음성 확인서만 제시하고 추가 검사 없이 입국 절차를 마쳤습니다. 외교관도 입국 시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한 베트남 정부가 이 과정을 모두 생략한 것입니다.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갑작스럽게 입국을 막아버리던 얼마 전과는 분명 확연히 달라진 반응입니다. 이번 초청은 사실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베트남과 국경을 맞댄 최우방국 중국과 대베트남 공적 원조 1위 국가인 일본의 공식 방문은 베트남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메콩강 가뭄 이슈에서 베트남의 최대 지원군을 자처한 미국의 외교라인도 아직까지 베트남을 방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노이 외교 관계자도 한국은 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 시장의 큰 손인데다가 최근 사태에서도 적극 소통한 국가이기 때문에 공식 입국에 문을 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베트남 하늘길도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 여객기 운항을 재개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은 양국 간 하늘길을 5개월여 만에 다시 이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인천, 하노이, 인천 호치민 구간에 주 2회씩 여객기를 띄우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 공무원의 활약으로 베트남에 걸린 우길기를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중부 빈딘성 퀴논에 있는 윤성배 소장은 일식집을 지나다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윤 소장은 식당 주인을 설득하고 온라인에서 문제를 공론화한 끝에 전범기 간판을 내리게 했습니다. 베트남 역시 일본의 침략 전쟁의 피해국인 만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다시 조금씩 베트남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시장이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 베트남법인은 현지에서 온라인 마케팅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은 TV와 가전 부문, 온라인, 비즈니스 마케팅 전문가를 뽑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앞다투어 베트남 온라인 시장 전문가를 뽑는 이유는 베트남 시장의 빠른 성장세 때문입니다. 실제 코일9 사태로 온라인 쇼핑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전자상거래 시장이 작년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베트남 정부의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 정책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한국과 베트남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을 가지고 있고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매력적인 생산기지 투자처인 것도 사실입니다. 양날의 검을 지닌 베트남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베트남이 최근 한국에 내밀고 있는 유화의 손길을 믿고 다시 베트남에 투자를 늘려가야 할지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 언제 다시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